안녕하세요. 쑥쌤입니다.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2단원은요,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고요.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입니다. 교과서 54쪽에 있는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4쪽에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강감찬 장군이 보입니다. 강감찬 장군은요, 고려시대의 장수예요. 고려시대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거란의 침입에 대항해서 나라를 지켜낸 최고의 장군이고요.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며 조선시대의 뛰어난 화가입니다. 아래쪽에는 동의보감이라는 문화유산이 보이고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모형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석탑이라는 것은요, 돌로 쌓은 탑을 말하는데요. 절에 세우는 탑이에요. 그래서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와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교과서 55쪽 그림 보겠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조선시대 지리학자인 김정호 그림이 보이고요. 경주 신라시대의 왕의 무덤인 금관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금관도 보입니다. 금관이 출토되어 있는 무덤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금관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무덤 총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관총이라고 해요. 무덤 총자. 네. 아래쪽에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과 지역을 빛낸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네, 이번 2단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많이 조사하고 알아보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56쪽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편지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골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유산들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불국사가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이 불국사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불국사 바로 옆에 있는 석굴암도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남한산성 강강술래 등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리랑, 해인사 장경반전,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수원화성 이런 것들도 등재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김치를 만드는 김장, 씨름의 희열로 유명하게 된 씨름 등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에 있는 문화유산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을까요? 네,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노이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인 하롱베이, 그리고 중부지방 다낭 옆에 있는 호이안 고대 도시 후에지구, 미선유적지, 폭약해방 국립공원 등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짱안 지구도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거, 놀이라든지 노래 이런 것들도 유네스코에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고 역사적 인물이 되어 있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직접 눈에 보이는 그런 문화유산을 우리가 유형문화재라고 이야기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유산을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는 지금 장영실이 나와 있고, 이 장영실이 만든 그런 발명품들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호치민이 되겠죠. 호치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알아보면 좋겠고요. 혹시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보응우엔 잡이라는 멋진 장군이 이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 알고 있죠? 네, 그분하고 비슷한 여자 열사 보티사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14세 때 수류탄을 던져서 똑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여자아이였어요. 실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하러 갈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 가리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이나 뜻을 찾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석탑, 건축물, 책처럼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는 무슨 문화재라고 하느냐? 네, 맞아요. 유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무형 문화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아리랑이라든지 판소리, 씨름, 김장 이런 거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랑, 판소리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예술 활동이라고 하고요. 예술 활동이나 김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술 활동이나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이죠. 여러분도 다 따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활동을 선생님이 지난 단원에서 얘기했는데, 밟을 답자에다가 조사할 사자를 써서 답사라고 하고요. 문화유산 답사 가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살펴보았어요. 다음에는 1주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